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우리 증시만 유난히 더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슈, 섹터까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수 상황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기존의 코스피가 2,500에서 2,600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이제 2,500도 깨진 상황입니다. 1% 넘게 밀리는 코스피, 2%가 넘게 빠지는 코스닥.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황유현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미 증시는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증시 유난히 더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하방을 도대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지금은 그저 관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리스크, 특히나 아마 2018년도 여름부터 가을 그 정도까지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의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조금은 이제 좀 공포스러운 그런 구간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에 좀 민감한 연관되어 있는 법들을 다시 원상태로 또는 폐지나 보조금 축소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주식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받고 있죠. 사실 지금은 그래서 지수에 대한 의미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이래로 사실 처음 보는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의 하락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계속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추가 매수 어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 오시는데 우리가 주가에 꼭지를 맞추는 것만큼 어려운 게 사실 바닥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언저리가 바닥 언저리 어디 부분은 될 수는 있지만 반등이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한 반등이 나오기 쉽지는 않고 뭔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실적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던가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확인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일단은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매매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상화폐 쪽으로 신고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가상화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일부 투기성인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아쉽지만 지속될 것 같고 한국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또는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센 주식들, 내려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주식을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왜냐면 그런 종목으로만 지금 종목 수급이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가는 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그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자인데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 섹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K 반도체가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IT 투톱 상당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54,000원 깨진 상황, SK 하이닉스도 연일 하락합니다. 나란히 이렇게 투톱이 내려가니까 나머지 반도체주도 투심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 IT 투톱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모자를 파네. 지금 반도체 IT 투톱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위단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악재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만큼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견주어서 보면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지 못하죠. 그러면 네. 결국 수익을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ASML이라고 불리우는 한미반도체 또한 지금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점 대비 어느새 어허하다 보니까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이 세게 나왔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재무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좀 발생이 되면서 반도체 IT는 좋은 뉴스가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이제 칩스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칼을 겨눌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확실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이어붙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앞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반도체 IT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를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이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충분히 천천히 모아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매매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야 하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조선방산 네. 이쪽이 조금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면 저는 그동안 조정이 좀 강했었던 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힘이 조금은 넘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쪽 이제 더 갑자기 가죠. 재건 쪽이 움직인다거나 맞아요. 가상화폐. 더 작은 네. 어떤 소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의 이동도 지금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황유현 팀장님, 지금 당장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거리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추세가 돌아서기 위해서 뭔가 또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2기, 1기 때보다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뭔가 공포가 있어요. 네. 관세부터 해서 칩스법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도 여전히 있긴 네. 한데, 자, 그러면요. 반도체주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저는 네.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일단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한 5번의 미국 대선 예.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공약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도 이제 그 대선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경향들이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 평균적인 움직임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은 테슬라가 되겠죠. 그런 흐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까지 평균적으로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는 통화 정책이나 또는 그 해당 산업이 속한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득세할 확률, 가상화폐가 조금 더 득세할 확률이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긴 시기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트럼프의 대표적인 뭐 어떻게 보면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오히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트럼프 텃밭인 공화당 쪽에 신재생과 관련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패널들이 더 많이 설치가 됐고요. 지금은 사실 워낙에 많이 설치돼서 당장 IRA 법안을 뭐 보조금을 좀 축소할 수는 가능성은 있지만 폐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작 트럼프 지지자들도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제가 서두에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조금은 쉬어야 반도체도 조금 올라올 거고 2차 전지도 좀 올라올 거고 정상화 과정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동안 어떻게 버티느냐에 대한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테마주들, 몇몇 이제 뭐 제약바이오로다가 몇몇 종목들이 포모가 올 만큼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면 된다라고 보기에 특히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분들이 지금 마냥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에는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 앞으로 조금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저는 조금이라도 자산의 1%라도 조금 저는 그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올라가는 주식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흐름이 급격하게 개선되기까지는 뭐 하루 좋고 나쁘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진 게 사실 지난 일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가 필요하다 스페이스 X에서 네, 네.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들이 크게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이제 우리나라 수급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뭔가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네.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산 배분, 트레이딩하는 자금과 그냥 버티는 종목들은 조금 나눠서 꼭 가져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지금 수급의 문제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잘 가는 섹터들 보면서 여기서 그러면 트레이딩 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7만 달러 돌파하고 나니까 금방 또 8만 달러, 8만 8천 달러, 뭐 8만 9천 달러 찍었습니다. 연내 10만 달러도 어떻게 보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우리 전망을 하면서 지금도 트레이딩이 유효한지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시장 가서 매매를 하는 게 네네. 수익률적인 부분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관련 주식들 이제 투자를 하면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상한가 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 보면 뭐 80%, 100% 쉽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가상화폐로 가는 게 맞고 그래도 나는 가상화폐는 너무 두렵다. 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좀 찾고 싶다면 네. 가장 또 연관 있는 게 코인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또 컴투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잖아요.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쫓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 이 기업이 이번 주 후반부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를 볼 건지 거래소를 볼 건지 이걸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손실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매가 활발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래소가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네, 높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컴투스 홀딩스는 계속 시세가 난 위치가 아니에요. 시세가 나지 않은 위치에서의 움직임이라서 만약 주 후반부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컴투스 홀딩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을 꼽아보자면 컴투스 홀딩스 네. 주 후반에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황유연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가상화폐 관련주 트럼프 효과 입어서 계속 갑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서 노려볼 종목 있을까요? 아까 전에 트레이딩 그래도 적극적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갈지 뭐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오히려 주식보다 더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일단은 네. 시세가 세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하나투자증권인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가 그나마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자는 밤 동안에 사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급락이 또 가능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식들을 매매하실 때는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접근 자체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지금 자리 위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얼만큼 손해를 봐도 되는지는 정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아이디어 얻어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계속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여전히 이쪽이 강해요. 재건 관련주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재건이나 건설기계 강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 남광토건 이런 정말 작은 건설 중소형주가 상한가를 좀 빠르게 뚫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실소해주를 골라봐야겠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래는 건설 기계나 뭐 일부 종목들이 그래도 실제로 뭔가 현장에 가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 생각과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종목 수로 보면 많이 오르죠. 네. 그런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호가의 어떤 물량이 적은 기업들 위주로 예. 지금 시세가 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삼부토건, 범양건영 이런 기업들이 왜 오르는지 참 이유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각각의 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저는 범양건영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음에도 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영역,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에 기준이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히림과 같은 기업이 20%권의 이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모듈러 관련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과 이제 테마와 엮여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뉴스를 따라다니다 보면 고점에 좀 물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난 쪽은 과감하게 쫓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만약 쫓아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히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히림이 움직이면 그다음 이제 또 중소형 다른 기업들 중에 같이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뭐 작은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고 조금 이따가 2시 이후에 또 한번 이쪽에 시세가 붙게 되면 후발 주자들까지도 지금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테마의 대장주들, 뭐 현대 에버다임, 데모, YJ링크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하지 않고 플랫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히림과 한미글로벌 말씀해 주셨는데 와 오랜만에 듣는다 했더니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랐던 쪽이네요. 생각해 보니까요. 자 그러면 황유한 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 게요. 여기서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종목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니까 재건 관련 주식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작죠 사실은. 그래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들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상장한 주식 중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콘크리트 이제 이름은 로봇이라는 회사를 쓰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 되고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연간 필요한 물량이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넓은 땅에서 한 1,000대 정도 연간으로 매 이제 교체 수요까지 포함해서 1,000대 정도의 수요가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 쪽으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이 된다라고 하면 수혜도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뉴스, 계속 이런 종목, 이제 이런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적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너무 작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 너무 작은 종목들 아닌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전진건설 로봇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건설기계 쪽 관련해서 원픽으로 황유한 팀장님께서는 전진건설 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재건과 방산이 함께 오르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최근에 워낙 여러 이슈가 있으니까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은 드론 같은 중소형 방산주도 시세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대표주들은 신고가 행진 좀 이어가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게 빨리 튀는 중소형을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거 보세요? 일단은 큰 걸 봐야 되긴 하겠지만 속도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산 쪽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뭔가 속도를 붙여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소형주 쪽에서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AI 솔루션에 조금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움직였을 때 뉴스를 좀 보면 지능형 CCTV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드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카메라 붙여서 AI를 통해서 이제 뭐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실종자를 찾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에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 소형주 쪽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2기가 출범을 만약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지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드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또 퍼스테카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조금 작은 종목을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소형주단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드론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퍼스텍 같은 종목들 꼽아 주셨습니다. 여기 질문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트럼프 트레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 머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저희가 머스크 트레이드 뭐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요즘이죠.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 2차 전지가 못 가는 건 좀 억울하긴 한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황유현 팀장님, 2차 전지가 다 안 가는 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NF 같은 종목들 가고요. 테슬라 밸류체인 일부 종목들도 여전히 시세는 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섹터 자체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히 옥석 가리기 지금 필요한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작년 여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거의 다 대부분 다 움직였었죠. 네. 그리고 대시세를 내고 이제 종목들이 다 주가가 일정 부분 빠진 이후에 다시 시세가 낸다라고 하면 작년에 주도주 중에서는 아마 이탈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보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의 간격이 굉장히 이제 주가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편한 거는 2차 전지 중에서 다 대형주들입니다. 결국은 어느 한 섹터가 큰 시세를 내고 나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경우에 대부분 다 사실 조금 미래의 실적들을 다 땡겨서 뭔가 주도주가 됐었고, 이제 엄청난 시세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주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 투자자들은 그다음 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작은 기업들은 여기서 많이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2차 전지 주식들 중에서도 신저가를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말 그대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우리가 편하기 쉬운 건 사실 대기업군. 네. 제가 말씀하셨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에서 뭐 코스닥에서도 좀 큰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캠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군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내 잔고 안에 2차 전지 주식이 섹터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네. 너무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일시적으로 평균 장는 단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좀 손실률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네네. 그 종목에 대한 우리 포지션은 더 늘어나는 과정이고 그렇죠. 네. 네, 주가 더 떨어지면 사실 손실률도 손실률이지만 손실금이 더 커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을 맞춰서 올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배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큰 종목들 위주로 하시고 네. 제일 좋은 건 저는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그쪽에서는 좀 관망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네, 걸 확인하고 네. 시장에서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네,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섹터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에 로봇계 스폿이라고 하는 또 로봇이 투입이 됐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우리가 봤냐 했더니 현대차의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고 제작을 했고요.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국내 유통이나 공급 같은 걸 맡는다고 해요. 자, 현대차는 뭐 딱히 시세는 없는데 오늘 클로봇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었고요.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신기하기도 하네요. 영상 나가는 거 보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게 로봇 섹터 자체에 온기를 줄 수 있는 뉴스일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냥 정말 뭐 수급도 그렇고 집중될 게 없다 보니 이쪽이 잠깐 오르는 걸까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클로봇에 대한 오늘 흐름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하락으로 또 전환이 그리고 됐더라고요. 윗꼬리도 다 달려있네요, 지금 네, 로봇주가. 지금 로봇주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 상승에 지금 리밋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의 지금 오른팔이 거의 일론 머스크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론 머스크 하면 로봇택시, 네. 아무래도 FSD 이러한 또
새로운 신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로봇 싫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네. 계속 좀 보시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밸류에 부담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의 이제 연결고리도 있고 네. 인천국제공항의 어떤 이제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 기업이 하는 기술의 근본적인 부분은 두 개의 자율주행 물체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 이동 경로를 잘 조정해주는 시스템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세 날 때 네. 단기적으로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네요. 너무 실망감을 네. 또 한 번 더 주네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딱 치고 올라갔을 때 매도했어야 하는 그러니까요. 건가 지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분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자율주행도 궁금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자율주행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머스크 트레이드 굉장히 또 기대감 있는 쪽인데 생각보다는 좀 시작을 안 한 건가? 네. 아니면 이전에 많이 올랐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넥스트 칩 네. 제외하고는 좀 그저 그래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자율주행은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오는 미래이긴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언제가 될지가 사실 아직까지는 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기술력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언젠간 올 미래에 대한 투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지목이 되어 있고 카메라부터 뭐 이제 시스템까지 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자율주행 섹터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기보다는 머스크 트레이드로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예전에 사실 애플카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시세를 아직 많이 내어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네. 과연 이번에는 될까가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더 많은 시간이 저는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몇몇 종목들은 실제로 미국의 이제 수출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다만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들이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은 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가볼게요. 여기는 좀 걱정이 큽니다.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전인대 이후에 또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뭐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조업일수 좀 줄어든 거 빼면 그래도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특히 중국 소비자 안에서 화장품이 너무 부진하더라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기대감을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오늘도 인그루드랩 엄청 밀립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 안 좋고요. 김태선 본부장님, 화장품주 지금 때가 아닌가요?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 소비 시즌에서 얼마만큼 또 팔았는지 네. 알리라는 그룹도 숫자를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소비가 예전만진 않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콜마,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네.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줄을 이뤘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2달 동안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이거 왜 빠지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네, 네. 조정인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결국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네. 지금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산이 높았기 때문에 볼이 깊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이거를 커버를 하려면 소비 촉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예전만큼 지금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전인대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규모, 방식도 예전처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화끈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네. 어떤 스타일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네. 이쪽에 대해서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전체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안 본다면 네. 지금 뭐 다른 거 볼만한 거 있을까요? 소비주 안에서요?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럼 바로 이야기할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기업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잭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맞아요. 아실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반등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는가? 아닙니다. 네. 실적도 역대 최대로 지금 잘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근데 보시면 왜 될 것 빠지죠?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크게 안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소비 촉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오프라인 매장 결국 기대감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매출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중국 비중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와 일본에서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만약 노리신다면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 위험하고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섹터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네. 가격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종목분들을 저는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대신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6,200원이라는 이제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8,5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 좋았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 6,2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황유한 팀장님께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차라리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은 쪽 본다면 화장품 볼만한가? 아니면 화장품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이신가요? 지금 일단 아직은 화장품 주식들이 계속 추세를 갖고 갔었던 VT나 실리콘투 같은 종목이 일단은 흐름이 너무 안 좋게 밀려왔기 때문에 더 밑단에 있었던 더 안 좋았던 흐름을 보여줬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번 1차로 나왔던 부양책이 대부분 이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실물 중국 이제 그 시민들의 과연 소비 심리나 경기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개선해 줄지는 사실 미지수인 정도로 좀 약간 좀 기대보다 못하게 좀 부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나 중국 관련 주식들, 뭐 화학도 포함입니다.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화장품 주식을 매매하시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뭐 VT라던가 북미 쪽으로 조금 더 노출도가 더 높은 기업들을 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 안에서 굳이 종목을 꼽자면 북미 쪽에 매출 비중 높은 쪽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